본격적으로 전세 사기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하나씩 꼼꼼히 짚어봅니다. 수법이 기가 막혀. 첫 번째, 깡통 전세. 이거 어떤 내용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식들 분가시키고 조금 더 안락한 집에서 새롭게 지내게 된 김범주 씨 부부. 얘들도 다 내보내고 이런 데서 당신이랑 둘이 살 생각하니까 기분이 색다르네. 그래, 서울에서 이만한 집 구해서 사는 건 좋은데 신축 아파트라든가 좀 비싸긴 했어, 그치? 집주인이 요즘 이 동네 시세 다 이렇다잖아. 뭐 들어올 때 이사비도 지원해주고 우리 형편에 이 정도면 잘 들어온 거지 뭐. 그건 그래. 아이고, 위치도 크기도 마음에 드는 집에서 2년간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는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에게 통화를 시도하지만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보, 오늘도 통화 안 돼? 응. 내가 옆집 사람이랑 밑에 집 주인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최근에 집주인이랑 연락된 사람이 아무도 없대. 초조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 집주인이 죽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게다가 집까지 걸매로 넘어갔다고? 집주인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과 집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날벼락 같은 사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진짜 아유, 깜짝 어떡해요. 놀랄 사건입니다. 근데 깡통 전세 요즘에 뉴스에서 참 많이 듣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먼저 짚고 네, 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임 변호사님. 네, 일단 깡통 전세라는 말은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쓰는 속어인데요. 네, 네. 일단 전세 보증금하고 집주인의 대출금의 합계가 집값을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집주인이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집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깡통 주택, 뭐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전세 보증금하고 뭐 대출금의 합계가 집값이 한 80%를 넘어가는 주택을 우리가 보통 깡통 전세의 어떤 위험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통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집의 매매가와 예.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뭐 크지 않은 그런 주택을 깡통 주택이라고 합니다. 예. 그 집의 매매가와 이 전세가가 별로 차이가 없으면은 보통 전세 계약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는 거죠, 그래요, 변호사님? 맞아요. 네. 그게 궁금해요. 네, 깡통 전세는 주로 신축 빌라에서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깨끗하니까 혹하기 마련인데 거기에다가 뭐 이사비를 지원해준다, 또 뭐 이제 가전제품을 지원해준다라는 식으로 유혹을 하게 되면 혹하기 마련이죠. 네. 그러니까 거저주는 선의는 없는 건데 앞서 사례를 보면은 집주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 넘어갔잖아요, 경매로. 근데 집주인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깡통 전세의 피해 사례 중에는 갭투자 피해 사례가 꽤 많습니다. 갭투자는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부동산 전세 세입자를 먼저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고 나머지 차익만큼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잔금을 치르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매입가와 그 이제 매입가와 전세가의 네.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경우죠. 예를 들면요. 부동산 실제 매입가가 6억인데 그중에 전세가가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억만 은행 대출을 통해서 잔금을 치르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집을 매입하는 경우 저는 실제 사례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30대가 70채를 갖추는 거예요. 이 집을 70채?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갭 투자를 통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전세금을 자신의 돈이 없이 전세금을 내줄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를 간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최근과 같이 떨어지면 부동산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못한 채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 경매 낙찰가도 형편이 없고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은행 대출까지 선순위로 있거나 당해세로 국가 세금까지 내야 되는 경우는요. 그러면 전세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떡해요. 요즘 그 뉴스를 보면은 한 사람이 집을 몇백 채를 가지고 그런 상대방에게 사람들이 피해를 준다고 네. 하는데 그게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네, 이제 최근에 뉴스 보시면 집을 이제 수십 채 혹은 뭐 심지어는 수백 수백 채 채까지 있더라고요. 네. 가지고 있는 그러게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집을 이제 어떤 명의대여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바지 집주인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어떤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깡통 전세를 이제 보증금을 챙기고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는 겁니다. 이때 그 다른 사람이 보통 뭐 노숙자 혹은 어떤 신용 불량자 이런 분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집 명의를 좀 빌려주면 자기가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꼬드긴 다음에 이렇게 신용이 불량한 어떤 집주인을 앞에 내세워서 결국 뒤에 숨고 이런 식으로 결국 나중에 되면 이제 결국 이런 신용 불량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깡통 전세에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럼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될 것들 한 분 한 분씩 알려주실 텐데요. 네. 먼저 김한나 변호사님의 예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볼까요? 먼저 주변 시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시세 정보요? 네. 오. 네, 여기서 시세 정보는 무엇이냐면요. 매매가, 매매가, 전세가, 낙찰가. 이유를 말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시세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허그에서 마련한 안심 전세 앱 또는 국토부에서 마련한 실거래가 정보 시스템 또는 네. 우리가 이제 많이 법원에 경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원 경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저는 사실 발품을 팔기를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네. 주변에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만 한번 직접 다녀보시면요.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위치에 이제 주택의 매매가나 전세가가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 주변 시세보다 좀 더 높다면 이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고 직접 가서 거듭 2번, 3번 알아보는 노력을 좀 해야겠고요. 네. 그다음 비법도 한번 볼까요? 자, 임 변호사님 주셨는데요. 이것의 정상 영업 여부와 이력을 확인하세요. 바로 이것은 공인중개사무소. 네. 그렇군요, 임 변호사님. 네,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 이력 등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안심 전세 앱 그리고 국가 공간 정보 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등록 혹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공인중개사 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만 어떤 이런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2022년부터는 그 보상의 한도액이 1억 원에서 이제 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어떤 이 공인중개사 등록된 공인중개사의 어떤 중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이런 공인중개사 협회로부터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 너무 좋은 정보네요. 네. 그럼 이태훈 법무사님의 체크사항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모세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뭘까요? 가입해야 되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보험입니다. 네, 예. 무슨 내용이죠?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HF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SGI 서울보증보험에 보증 가입을 해야지 나중에 임대인하고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것이 있는지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예. 이 보험은 그럼 지금 저 집 주인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가입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눈치 볼 것 또 같은데. 걱정돼요. 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들 경우에도 이 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기관에서 먼저 대신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이제 가입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임대인한테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을 하게 되면은 임대인도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같이 이제 계약을 진행하면서 서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고지하시고 가입하시길 바라고요. 네. 또 가입이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도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가 잘 안 나와서 이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여부를 또 이제 계약하고 나서 신청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제도를 이제 이게 가입이 안 되면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에 기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다 반환한다 이런 특약을
놓아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아는 게 힘이고 돈이네요. 잘 정말요. 기억해야겠고요. 네. 10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티벗에 올라온 궁금증들 한번 풀어볼게요. 전세 계약과 관련해서 아들이 올해 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같이 전세를 좀 알아보다가 너무 겁이 나는 일이 있어요. 집주인이 경제력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무서운데 집의 명의 변경을 세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요새 뭐 대규모 빌라 사기 사건들 때문에 더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세입자가 좀 미리 집주인 바뀌는 거를 알 수 있으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법무사님. 예. 네, 이제 빌라 사기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이 뭐 제3자, 즉 이제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임차 기간 중에 부동산을 넘겨버리거나 네. 뭐 명의만 이제 넘기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인이 임차 계약 중에 제3자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런 사항을 반드시 임차인한테 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특약을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평소 보통 집주인이 이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예, 임차인은 이럴 경우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고지를 임차인이 받았을 때 네. 새로운 임대인이 좀 신용도가 좀 불량하고 좀 자력이 없을 것 같다. 좀 난 좀 뭔가 불안하다. 이렇게 싶으시면은 난 여기서 빠져나오겠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계약 해지도 좀 가능하다고 볼 수 그냥 있을까요, 나가는 임 변호사님? 네, 일단 만기 전이어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오, 네. 만약에 은행 등으로부터 어떤 명의가 변경되었다 이런 연락을 받으시면 어떤 이의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그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는 어떤 이의 제기 기간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당한 기간이라고 이제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 상당한 기간은 보통 저희가 한 두세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이 변경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한 두세 달 내에는 어떤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이 임대인이 그러니까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지 어떤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부여받고 그 이의 제기를 한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해지해서 이제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려 있으니 이런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네. 임대차 계약 해지는 어떤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서류상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